터널. 그다음에 하이제킹. 하이제킹,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밀폐된 공간에서였던 그런 긴장감, 답답함. 네. 골프 예능은 많았는데 골프를 소재로 한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골프장은 넓잖아요. 네. 넓어봤자 밖에서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넓다 해도 그린에선 다 모이거든요, 결국. 로비, 접대 막 이런. 한국 역사에서 골프가 협상의 상징이다라는 게 완전히 언론에 노출됐던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상당 합당 기억나세요? 하정우 씨가 네. 감독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영화 로비. 네. 이번 스마트 주차장 입찰 결정권자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거 4조짜리 사업이야. 쉽게 가자. 이 기술 내가 사고 싶다. 800억 어때? 골프요? 못 치세요? 네. 나이스. 당신이 지금 접대를 하는 거라고. 정신 차려요, 제발. 이 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로비가 좀 재밌는 게 뭐 골프 예능은 많았는데 골프를 소재로 한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하긴 그러네요. 이 골프를 통해서 로비를 하는 접대 골프. 네. 로비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이제 하나는 장관, 하나는 실장인데 이 둘이 부부고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이고 그래서 하정우 씨 팀은 이 남편 그 실장한테로 접대를 하는 거고 친구 박병은 씨 팀은 맞아요. 그 부인이자 현재 장관한테 맞아요. 접대를 하는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맞아요. 두 팀이 각자 이제 골프 접대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사실 연기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로비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 게 이동희 배우님 기자로 나오고 또 이 최시원 씨 이제 약간 이런 코믹 캐릭으로 잡은 것 같은데 네. 마성의 배우인데 골프는 관심 1도 없는 배우로 또 나온다고 하고 수염 이렇게 이렇게 자, 박태수 배우님 오셨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네요. 또 하나가 이제 골프장 대표죠. 넷플릭스 그 월급 배우라고 하는 박혜수 씨 나오시고 그리고 약간 최시원 씨와 과거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차주영 씨 맞아요, 원경으로 거의 뭐 탑을 찍고 있는 차주영 씨. 맞아요. 그 묘한 분위기. 네. 막 눈빛이 막 최시원을 보자마자 눈빛이 막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어머 막 이런. 그러니까 접대 골프가 이루어지게 된 키맨이 되는 게 이제 여성 그 프로 선수죠. 골퍼 진 프로라고 나오는 강예림 씨. 네. 저는 곽선영 배우 기대됩니다. 아 그러니까 곽선영 배우가 여기서 이제 하정우 씨 회사의 이사로서 그러니까. 적극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맞아. 얘기를 하는 곽선영 배우님 너무 좋죠. 무빙에서 무빙에서 유승용 씨의 첫사랑이자 이제 부인으로 나오는데 사실 무빙에서 진짜 그 둘의 사랑 이야기가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 시청률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그렇죠. 할 정도로 둘의 어떤 그 딱딱하면서도 애절하면서도 되게 냉정한 사랑 이야기. 좋았었어요. 곽선영 배우님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그 정경호 씨와 곽선영 배우 이 두 분의 이제 어떤 러브라인이 되게 이뻤거든요. 그래서 와 이분은 누구지 했는데 무빙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배역이 점점 바꿔서. 커지고. 예. 이번에는 굉장히 차갑지만 이지적인 네. 캐릭터들이 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약간 이번에 캐스팅이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하정우 씨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 게 롤러코스터도 배우가 엄청 장난 화려해요, 아니에요. 엄청 화려해요. 예. 일단은 남자 주인공이 정경호 씨. 그렇지. 정경호 씨 매니저로 나오는 게 한동안 엄청 떴던 초롱이, 고규필 씨. 그땐 초롱이. 더 통통하셨죠. 스님, 경쟁항공사 회장님도 맞아, 되게 유명한 맞아. 배우님이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지훈 씨죠. 안과 의사. 여기에요 그분.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거기예요? 선생님 무슨 과시죠? 네, 안과예요. 입에서 거품이 나왔네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복수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유튜브에 짤로 엄청 돌아다니는 분. 하정우 씨 작품의 특징이 대본 리딩이 다른 작품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한대요. 꼼꼼하게 하나 보다. 네. 대본도 양도 많고. 왜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대본 말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제 티키타카가 정말 치고 요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 연습 같은 걸 워낙 많이 하시나 봐요. 1987하고 하이제킹의 작업을 했었던 김경찬 작가와 네. 또 이제 하정우 씨가 같이 이제 공동 시나리오를 집필했었던 네. 말맛이 뭐 넘쳐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연극 준비하듯이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 보다, 그렇죠? 모든 팀은 골프장 상대입니다. 더럽게 싸움을 걸면 어떻게 더럽게 같이 싸우죠? 로비하자고요? 로비.
이 하정우 씨가 연출하는 그 영화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이 타이밍이 따다다닥 이게 딱딱딱딱 이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하정우 씨가 이런 어떤 한정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연기를 되게 잘한다. 터널. 네, 터널. 그다음에 하이제킹, 더 테러 라이브. 그다음에 PMC 더 벙커 이런 거가 다 이렇게 좁은 데서 롤러코스터도 사실은 본인이 연출만 하긴 했지만 비행기란 한정된 공간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런 걸 잘하나 보다. 네. 밀폐된 공간에서였던 그런 긴장감, 답답함. 네. 하정우 씨가 연출하는 작품을 보면은 하정우 씨 연기에서 약간 좀 하정우 씨가 그 안에서 막 케이크 몰래 먹은 개랑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터널에서 막 그런 맞아. 약간 그 상대 역과 이렇게 꾸시렁꾸시렁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순간 피식,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번엔 약간 좀 다른 게 골프장은 넓잖아요. 네. 근데 넓은데 사실은 은폐된 거 아니야. 밀폐돼 있고. 그렇죠. 사실 다른 연출. 넓어봤자 밖에서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넓다 해도 그린에선 다 모이거든요, 결국. 네 명이 각자 딴 데 치더라도 그린 가면 다 모이니까. 모이게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골프가 접대 아니면은 뭐 일 얘기 이런 거에 특화됐다는 거는 그 안에서 한 얘기는 자기들끼리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기존에 이제 하정우 씨가 나왔던 작품들하고 약간 동일선상에 있지 않을까. 맞아. 근데 사실 이제 골프가 저도 그러고 소장님도 그러고 젊었을 때는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던 우리 게 어렸을 땐 진짜 심했죠. 진짜 부자들만 하는. 부자 스포츠. 맞아. 그다음에 단순하게 부자 스포츠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왕창 낀 로비, 접대 막 이런 내기를 해서 져주는 거예요. 사단장 축구하듯이. 네, 내기를 굉장히 세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져주고. 그죠. 아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골프가 이제 어찌됐건 세계적인 대중화가 된 게 영국이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뭐 이것도 연원을 따지면 막 원래는 스코틀랜드 목동들이 항상 그 양치다가 구멍에 공룩 심심해서 하던 게 골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인 앞에서 네. 영국이 골프의 뭐 기원이다 이런 말 했다가 스코틀랜드에 2시간 동안 털렸던 적이 있어요. 네. 골프의 성지가 있어요. 맞죠.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역사적 기원이 아니라 보급. 보급이 이제 영국 제국주의. 그러겠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영국의 어떤 사교 문화로 이게 쫙 전파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왕조 말기에 살짝 들어왔다가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일제의 특징이 딱 그거래요. 그러니까 접대 문화.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은 사실은 시작할 때 일본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또 그 고위 관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뭐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운영하는 문화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내내 거의 유지가 됐고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어떤 그런 골프하면 접대다.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좀 특히 강하다. 서울 근교에 지금 막 회원권 엄청 비싼 맞아. 그런 데들은 대부분 다 88년도에 올림픽 맞아. 때 만들어진 골프장들이 되게 많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좀 되게 좋다는 골프장들은 이제 대기업에서 그렇지. 자기들 이름 걸고 만든 대기업 총수 오너가들의 묘한 자존심인 것 같아요. 우리 골프장이 어떻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어떤 회장님이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골프장은 안 팔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건 뭐 무슨 뒷얘기가 아니라 논문으로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시작부터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되게 척박한 자연을 지켜야 된다 이게 강해서 애초에 60년대 때부터 골프장 인허가권을 정상적으로 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인허가권을 또 받으려면 정부의 고위 관료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게 되게 유리했다는 거예요. 초기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어떤 최고 권력자와 그 당시에 난다긴다 하는 무슨 부장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뭐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골프장을 소유한다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업체가 다 무너져도 내가 이 골프장을 각하로부터 내가 별도로 허락받아 그 문화가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임원분들은 기본적으로 골프를 굉장히 잘 치시고 그 중에 하나 좀 친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거의 2분을 쳐요. 그러니까 72타를 쳐야 될 골프장에서 72타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치는 거거든요. 뭐 언더도 많이 쳤고. 근데 그 형은 누구랑 치느냐에 따라서 자기 타수를 90개에서 70개까지 왔다 갔다 조절이 가능한. 그리고 이 골프를 잘 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접대할 사람하고 공이 같은 위치로 가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비에서도 보면 가다가 넘어갔는데 이럴 때 이제 옆에다 이렇게 하나 갖고 다니면서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건강 생각한다고 카트도 잘 안 타고 걸어 다니거든. 맞아. 이 걸어 다니면서 사업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골프장이 삼성에서 만든 게 있어요. 삼성의 안양 베네스트라고 지금 안양 CC로 돼 있는데 거기는 카트가 타고 다니는 카트가 없어요. 안양 CC라고 말할까 알겠다. 들어봤어. 이게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맞아. 고 이건희 회장이 골프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이 안양 베네스트를 만들 때 4시간 반 동안 오롯이 걸어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고 사업 얘기를 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겠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홀 내내 걸어다녀야 돼. 거긴 정말 합의를 보든 끝을 내든 아니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일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니까 정말 기억나는 게 한국 역사에서 골프가 협상의 상징이다라는 게 완전히 언론에 노출됐던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3당 합당 기억나세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김종필 총재, 김영삼 총재인데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전에 김영삼 총재와 김종필 총재 둘이서 네. 3당, 4당 야당에서 매일 골프 회동을 했어요. 그때 9시 뉴스를 보면 오늘 YS와 DJ가 만났습니다. 하는데 김영삼 총재가 골프를 잘 못 쳐. 그래가지고 엄하게 휘둘러가지고 자빠지고 그것도 막 웃고 옆에 기자들이 막 하하하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때 이제 3당 합당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골프라는 것이 정말 어떤 그런 그 협상의 틀? 여전히 사실 골프하면 좀 그런 은밀한 세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영화가 이걸 어떻게 좀 신랄하게 또 재밌게 표현할지는 좀 기대가 돼요. 2013년도에 네. 감독 데뷔작이 롤러코스터라는 맞아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우연한 계기에 봤다가 완전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도 이런 B급 코미디 영화 이런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구나 해서 되게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하정우 씨가 연출을 할 때 그 네. 영화에 나오는 특유의 티키타카라고 그래야 되나? 등장 인물들끼리 맞아요, 쉴 틈 맞아요. 없이 말을 주고받고 하는 맞아요. 나중겨 욕해봐. 어머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욕해 주십시오 해야지. 어디 오라는데 삿대질이야. 비즈니스 마중기 탔대요? 아, 육동짜리 맞은겨? 네. 초대할까요? 싫어. 싫으면 시집가서 시아버지 똥 닦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싫은데 시집을 간다는 것까지는 인정. 근데 시아버지 똥을 닦아야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 시어머니는 뭐하고? 그럼 며느리가 시다발이야, 이 그러면? 기장 부기장 케미도 되게 재밌었고 물론 이제 두 번째 2015년도에 두 번째 감독을 맡으셨던 게 이제 허삼관이라는 허삼관 매열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허삼관이라고 합니다. 옹란 씨한테 만두를 좀 대접해도 될까요? 삼관이 아들 일락이 말이야. 점점 하송이를 닮아가는 거 같지 않아? 내가 O형, 우리 옹란이가 A형. 11년이야, 11년. 쥐뿔도 없는 내가 11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라고. 그 하정우 씨가 예. 이렇게 독특한 캐릭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이 굵고 멋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 자체는 막 여기도 관심 있고 좀 저기도 관심 있고 황당한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허삼관 매열기는 말 그대로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네. 내 혈, 피 팔았던 피를 이거 미화의 장편 소설이거든요. 네. 뭐 중국이 대표하는 작가의 소설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만든 사실 되게 선구적인 시도였던 거죠. 중국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사회가 들어서서 국민당을 몰아내고 공산국가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개혁을 하잖아요. 사회주의 개혁을 했던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대약진 운동이라고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우리는 10년 만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얘기하니까 열받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미국을 따라잡으면 우리도 10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겠다 이러면서 이제 당 주도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이 허삼관의 첫째 아들 일락이가 거기에 노동에 동원이 돼서 너무나 힘든 거야. 그 얘를 도와주려고 피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한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문화대혁명이란 참 중국에서 네. 혼란스러웠었다. 그 시기 때 또 일락이가 또 고생을 해. 그래서 또 피를 판 거야. 그래서 사실은 원래 소설을 보면 이분이 평생 피를 팔아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막 건강한 하정우가 그냥 막 쭉쭉 뽑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팔면서 가족을 지켜나가는. 하지만 이 위화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희망. 그래도 허허허 웃죠 이러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영화에서는 소설과는 다르게 어떤 그 한국인이 가장 예민한 얘가 내 자식이 아니여.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자식을 사랑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있잖아요. 그 기른 정 낳은 정. 네. 이걸로 치환을 해서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피 팔았던 첫 번째 계기는 하지원 씨랑 결혼하려고. 피를 좀 팔아가지고요.
결혼 자금으로 보태려고요. 방 씨한테 가서 물어봐봐. 망정이네. 돈 좀 되겠다. 이 한 사발이면 돈 1,000원에 밑에 통조림을 줘요. 소고기로다가. 아, 거의 한 달치 월급이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 일락이가 어떻게 보면 동생들 도와주려고 사고를 쳐가지고 그 살림살이 되찾아오려고 또 팔고 5,000원. 마지막에는 친아빠와 똑같이 뇌염에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락이 아들내미 살리려고 아, 거긴 좀 슬펐어. 그 시골에서부터 피 팔면서 계속 서울로 북상하는 내용이 너무 슬펐던 게 마지막에 너무 그랬어. 돈 마련하려고 피를 팔았는데 빈혈로 쓰러져 버리니까 병원에서 수혈을 해놓고 병원비 청구를 하니까 그렇게 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돈은 내! 돈은 내! 막 이러면서 가니까 참 진짜 매정하더라, 그죠? 예. 중국에는 매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아, 매혈 역사 있죠. 우리나라도 예, 진짜 쇼킹하죠. 수혈이란 문화가 네. 놀랍게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혈? 예,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뱀파이어 다뤘지만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 무사로 알고 있는 반헬싱이 의사잖아요. 예, 의사잖아. 네.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와 싸울 때 했던 게 수혈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아무 피나 놔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근대 사회에서 피는 생명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누가 죽어갈 때 막 약질 뜯어서 막 피를 피 먹이고 먹이고.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었는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어떤 피해 원리가 정확히 알려지면서 1910년, 20년대 때부터 수혈이 본격적이 된대요. 근데 이게 한번 수혈을 시작하면 정말 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특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굉장히 그 수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제 수혈이 처음부터 많이 적용된 건 아닌데 30년대 때 일제가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일본 병사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매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를 바치는 또 운동도 있었어요. 강제징용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37년부터 45년 사이에는 계속 헌혈을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서 권장이지 실제로 이제 대부분 와서 이제 강제로 이제 피를 뽑아갔던 게 시작이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학 지식이 올라가니까 헌혈로 안 되는데 매혈이라는 게 성행을 해서 1955년에 어떤 고등학생이 진짜로 매혈을 했다가 너무 피를 많이 뽑아서 사망을 한 거야. 그게 55년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매혈이 언제까지 있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1980년대까지 있었대. 진짜요? 네. 90년대 들어와서 관련 제도도 세팅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지금은 아예 없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매혈이라는 게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게 기사로도 계속 있어. 그래서 이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10년 만에 세 번째 도전으로 이제 로비라는 작품 들고 오셨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연달아 또 하셨어요. 아, 감독도? 네. 감독과 주연을 겸한 네 번째 연출작 윗집 사람들이 올해 또 하반기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025년은 감독 하정우의 운명과 굉장히 좀 중요한 결부된 해인가요? 근데 윗집 사람들도 장난 아닌데 공효진, 이한이, 장동우. 근데 또 소재도 재밌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얽힌 두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 일단 어떤 대충 보이잖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하정우 배우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크기보단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밑에다 막 씹다가 참다 이빵 뭐 약간 이런 어떤 그런 개그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 뭐 저희보다 어리지만 존경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제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해야 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네가 하고 싶으면서 그중에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네가 잘 하면서 하나를 더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를 네가 좀 이뤄놓은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정우 씨가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로서 충분히 자기의 생계도 잘 꾸려나가고 배우로서 어느 정도 탑을 어떤 업적을 이룬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림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감독으로서 작품도 만들고 아주 굉장히 좋은 무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니까 약간 고증이 부족해요. 허삼과 매열기도 많이 고증이 부족했고 저와 함께 새로운 도전하시는 거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멋있게 할 말이 없다고 나는.